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최근에 작년 올해 연이어서 블랙 아이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말로 해서 도로 살얼음과 관련된 VIP 지시 사항으로 국토부, 건기현, 행안부, 또 과원에서 많은 블랙 아이스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2기상연구부에서 이 블랙 아이스와 관련된 연구 과제도 이제 한국연구재단 연구 과제도 따고 그 과제를 과학원의 제2기상연구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던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제2기상연구부에서 2016년 네, 이제 도입돼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제가 발표할 전반부에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에서 이 차량을 많이 운행해 주셨고, 뒤쪽에 우리 또 제2기상연구부의 많은 직원들이 또 이 차량의 유지 관리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됐고요. 제가 발표할 제목은 기상 관측 차량을 이용한 겨울철 기온 및 노면 온도 변화 특성입니다. 도로 살얼음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 44중 추돌 사고가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미국의 자료를 보면요, 이건 2016년도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미국 기상청에서 매년 재기상에 따른 사망자를 30년, 10년 단위로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를 다 더한 것이 그 더한 합의 3.6배가 도로 살얼음으로 죽는 사망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호우 많은 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도로 살얼음이 기인된 사망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관측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도로 살얼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변화와 이 도로 살얼음이 어떤 관계 있는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설명할 때 겨울철 기온이 예년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기상과학원뿐만 아니라 기상청에서도. 그러면 이게 도로 살얼음이 어떤 관계 있냐면, 도로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냉각이 되면 또 얼게 되면 이제 그게 빙판이 되는 거죠. 얇은 빙판이 되겠는데,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로 살얼음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꽤 많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199명으로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한 1.6배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44중 충돌 사고와 경남 합천에 터널 41중 충돌 사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밑에 그림이 우리나라 전국에 1973년부터 2019년까지 과연 겨울철에 최고와 최저와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 작년에 유독 최고 최저 평균 기온이 높았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블랙 아이스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겨울철의 기온의 장기적인 트렌드와 또 그에 따른 도로 살얼음의 교통사고, 또 월별로 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살얼음 충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살얼음과 관련된 우리가 연구 과제를 이야기할 때 과연 지금까지 많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상학회지뿐만 아니라 도로학회, 교통학회, 외국의 모든 학회를 봤을 때 크게 4가지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데, 첫 번째는 집중 관측입니다. 우리가 도로 살얼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유형 조건일 때 발생하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로 기상이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관측 자료와 예측 정보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도로공사에서의 자료, 또 금기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 즉 부처 간의 도로 사로론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가 잘 안 되더라. 공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로 사로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형 개발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물리 가정을 쉽게 말하면 열수지라든지 이런 걸 가정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그것의 어떤 역학 베이스의 물리 베이스의 어떤 도로 사로름 예측 기술에 대한 한계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예측 정보라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기상 관측 촬영을 통한 이 도로 겨울철에 기온과 노면 온도 관측은 결국은 이런 집중 관측의 필요성,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집중 관측은 지금 노면 온도에 대한 집중 관측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서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우리가 제설 차량과 순찰 차량에 노면 센서를 달아서 전국적으로 관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이 도로 살얼음이 부처 협업, 부처 적극 행정 과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도로공사, 건기원에서 이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전국적인 노면 온도 관측 자료,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 사고라든지 또 도로 정보가 수집되면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도로 살얼음 기상 정보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기상 관측 차량이고요. 이 기상 관측 차량에 요게 이제 노면 온도가 있고 노면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실제 과원의 장비지만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도입돼서 2019년까지 보시다시피 이런 기상 관측 차량을 통해서 때론 재해기상이라고 하는 대설, 호우, 태풍, 폭염 그리고 사회재난인 산불에 저희들이 현장 기상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이 관측 차량을 통한 정보 생산과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 관측 촬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즉 노면 온도 관측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 작년 2018년과 19년도에 폭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서울 강남에 이런 기온과 노면 온도 즉 강남과 강북에 대한 폭염 시의 기온과 노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에어SL에 게재가 됐고요. 또 지난해는 서울 한국외대와 공동으로 도시 폭염 때 도시 빌딩숲 주변에 어떤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인데요. 광화문하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굉장히 빌딩이 많고 좌측이 이제 이 나무가 좀 많은 지역인데 이때 저희들이 17회 이 노면 온도 관측을 해서 노면 온도의 일변화도 보하고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 1월호와 3월호에 이 논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관측 차량에 대한 운영 노하우와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재해기상연구부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측 계획은 이게 아마 이 기상청 일의 노면 온도를 겨울철에 이렇게 6차에 걸쳐서 관측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1차와 5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는 1차와 5차를 정한 이유는 거의 유사한 그 관측 경로로 차량 운행 경로를 지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1차 때는 저기압 전면에 언음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5차 때는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씨가 맑았고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새벽에 이것도 주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직원이 제가 아니고 부산청 관측과의 직원이 나가서 그 차가 블랙아이스가 낄 수 있는 그곳에 지나가서 관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측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에 걸쳐서 보여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상 요인도 있고 노면 정보의 요인이 많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지형의 요인도 있습니다. 터널이 있냐, 또 뭐 어떤 교량이 터널 바로 밑이 있냐, 또 터널 입구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요인 분석을 해야만이 결국은 노면 온도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 그걸 통해서 블랙아이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 때
이제 1월 6일 날 1월 6일 날 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관측하게 됐는데 보면 이 루트로 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가서 이런 루트로 뭐 저기압 전면부에 약간 비가 내렸던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온의 모습입니다. 이제 최저 기온이 새벽 12시 밤 12시 한 마이너스 5.6도인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기온이 낮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 빨간 선이 노면 온도입니다. 노면 온도고 이 기온입니다. 노면 온도 기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면 온도가 기온보다는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터널이 지날 때마다 지난번에 여름철에는 터널의 길이와 또 터널 내의 교통량에 따라서 노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주로 터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터널이 갖고 있는 보온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최저점이 이제 일출 전이라고 보는 일출 전후에 어떤 기온의 상승 트렌드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날씨가 흐려서 노면 온도가 기온보다 한 1, 2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안정이 돼서 주변보다 고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기온이 전체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모여가지고 기온과 노면 온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노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에 강우 없는 지역에 약간 이제 땅이 축축한 그런 형태도 보였고 수막의 두께도 이제 채몰 0.01에서 한 0.2인데 이런 것도 겨울철에 차량을 통해서 이런 도로 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처음으로 관측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밌는 결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차 관측 기온은 비슷한 루트입니다. 다만 기상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2월 6일 날 한 달 지나서 2월 6일 날 저희도 관측했고 똑같이 남해로 가서 이렇게 관측을 했고 이때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하였고 이 전체가 이 지역의 기온이 아주 낮았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약간 길게 관측하다 보니까 이게 터널이 지나갈 때마다 기온이 올라가고요. 이게 그 외에 터널이 아닌 지역에서도 기온이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그 원인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을 지나갔을 때 이렇게 노면 온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측을 멈추기 때문에 일정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 울산과 여기 구간이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점을 통과한 구간이 있는데 울산과 경주 구간에서는 뭐 기온이 노면 온도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하니까 뭐 결국 노면 온도나 실제 기온이 워낙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좀 비슷하더라라는 거 보였고 요 구간에서는 또 노면 온도 기온보다 좀 저기압 전면 형태와 같이 1, 2도 높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산지가 인접하고 고도가 낮을 때 이 한기가 이렇게 침강하고 복수 효과가 더해지니까 이게 그런 것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상의 차량을 통해서 기온과 노면 온도를 관측하면서 기온과 노면 온도의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 건데 추돌 사고가 났어요. 추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거기에는 어떤 최근접하죠. 여기 추돌 사고 지점입니다. 그 구간인데 이 빨간 게 노면 온도고 이 기온인데 그때 뭐 비슷하게 노면 온도와 기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마찰력이 이상하게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게 이제 수막 두께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무슨 원인인지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이게 또 이 경우는 또 5차의 경우에는 이게 노면 온도 기온의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어떨 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 파악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해 봤을 때 어쨌든 합천 사고 지점은 국고 내리막길이더라. 이게 어떤 지형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리고 노면 온도가 다른 구간보다 낮더라. 그게 노면이 낮다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도로에 결빙될 수 있는 조건이 좋더라. 그 다음에 기온은 대기가 안정된 날이 다른 구간보다 기온이 많이 안정됐으면 기온이 낮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번에 저희들 이제 그 도로 사령부 과제를 하면서 실제 도로기상 관측 시스템을 깔 겁니다. 여기에 실제 관측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기상 요소와 도로 정보까지 관측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깔아서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찾을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차량을 통해서 주변 환경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실증센터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MOU 체결했는데 어떤 노면의 온도가 어떤 기온과 어떤 속도일 때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저희 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 지역의 기온 변화와 속도 변화가 있었을 때 이 지역의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측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 살얼음 예측하는 모형의 기초 자료로 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대형 교량이 있을 때는 이게 좀
반대가 됩니다. 이게 노면 온도가 있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왜냐면 교량이다 보니까 이제 상하층 굉장히 냉각이 잘 되니까 콘크리트 만드니까 차라리 기온이 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실제 교량 구간은 다르더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기상 관측 촬영을 통해서 겨울철 기온과 노면 온도는 처음으로 6차에 걸쳐서 관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에 겨울철에 도로 살얼음 예측 기술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온보다는 노면 온도가 좀 높게 나타났고, 이게 국도도 지나가고 일반 도로인데 이 교통량과 차량 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교통량이 많으면 차량이 제속도를 못 내고, 차량 자체가 또 거기에 나오는 열 부분, 엔진 열의 연소가 나올 수 있는 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봤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차량에서는 그 필터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통량이나 차량 속도를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일반 국도보다는 약간 노면 온도가 좀 높게, 차량이 많이 지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저 기온에 나타나는 피크 칠 때, 최저 기온 나타나서 이제 이게 어떤 상승하는, 기온이 상승을 해가 떴을 때, 해가 떠서 상승하는 권에 들어보면 노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가 점점점 커집니다. 기온이 쉽게 말하면 급격히 상승하든지, 노면 온도가 어떤 노면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하겠죠. 기온의 상승보다는. 그래서 차이가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교량의 구간은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기상 관측 촬영을 통해서 날씨와 도로의 어떤 위치에 따른 고도 변화에 따른 기온과 노면 온도를 좀 관측하면 도로별 도로 살얼음의 위험 구간을 판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어떤 도로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